메인스트림 미디어 보면 라디미르 푸틴은 악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를 사용해서라도 없애야 되는 인물이라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도 마치 다지고 있는 양. 푸틴이 지고 있다면 우크라이나 5분의 1 영토 어떻게 장악했겠습니까? 푸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 올리버 스톤 감독, 영화 감독 플래툰, 그리고 7월 4일생 이런 영화들로 유명하죠. 전쟁 영화 감독으로 유명한데 푸틴 인터뷰 보시면 푸틴의 어젠다가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묘사하는 어젠다와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살인마다, 전 KGB 요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럼 메인스트림 미디어 가짜 뉴스들이 여러분께 잘 소개하지 않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푸틴이 KGB 사임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KGB 방식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도 보도한 거예요. 뉴요커에서 푸틴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인물인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전통과 역사를 중시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푸틴은. 그리고 푸틴을 보면 나토하고 항상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87년에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 그리고 로널드 레건이 1987년 미국과 소련 간에 체결했죠. 중거리 핵무기 폐기에 관한 조약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죠. 근데 푸틴이 들어서면서 내러티브가 달라졌습니다. 푸틴에 따르면 빌 클린턴이 이렇게 설득을 했다고 그래요. 자기한테 미사일 방어 조약 거기서 탈퇴하자고. 이란 때문에. В договор президент Клинтон, он, насколько мне известно, представитель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без всяких оснований, потому что есть угроза со стороны Иран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1972년 탄도간 요격 미사일 조약입니다. Anti-Ballistic Missile Treaty. 1972년 5월 26일에 미국과 소련이 체결한 탄도간 요격 미사일을 제한하는 조약입니다.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мы предложили работать над системой противоракетной обороны совместно. Соединенные Штаты, Россия и Европа. В конечном итоге, как это ни печально, наши партнеры от этого предложения отказались. 그래서 푸틴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란 때문에 탄도간 요격 미사일 조약을 폐기한다면은 그러면은 다른 안티 미사일 조약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푸틴 쪽에서는요. 이제 미국이 이제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죠. 2001년에. 그리고 나서 부시가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습니다. 탄도간 요격 미사일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거예요. 미국이 파기한 다음에 다시 러시아하고 관계가 악화가 됐습니다. 저렇게 러시아 국경에 미사일을 놓기 시작하죠. 미국과 나토가요. То иное, как еще один виток в гонке вооружений. 미국과 러시아 간 또 무기 경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푸틴은 테러와의 전쟁 당시 미국을 협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렇게 테러 집단들과 몰래 손잡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한 거죠. 존 맥케인이 테러 집단 알카에다하고 만난 모습이에요. 이 장면은. 테러 단체들을 러시아를 상대로 이용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푸틴은. У нас сложилось абсолютно устойчивое мнение тогда, не нам, тогда, что наши партнеры американские на словах говорят о поддержке России, говорят о необходимых готовности к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в том числе в борьбе с терроризмом, а на самом деле используют этих террористов для раскачки внутриполит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в России. 미국이 지원한 그런 테러 집단이 그루지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오세티아 남부와 러시아를 공격합니다. 러시아가 민간인들 살상을 막기 위해서 진군하죠. 이제 미국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그 반대로 묘사를 했죠. 이 장면 보시면 알겠지만 크림반도 국민 93%가 러시아에 합병되고 싶다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미국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그 반대로 보여줬죠. 예, 러시아가 크림반도 선거에 개입했다는 식으로요. 그리고 2012년 국무부는 사실상 밝혔습니다. 2012년에 러시아 선거에 개입했다고, 미국이요. 자,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거죠. 2014년,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2014년부터 2014년 버락 오바마 전 정부가 했던 행위, 친러시아 국가였던 우크라이나 쿠데타에 관여한 행위입니다. 이것만 없었어도 지금의 우크라이나 침공 없었어요. 유로마이단 혁명, 여러분께서 꼭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인물들 누구죠? 토니 블링컨, 제이크 설리번, 빅토리아 누랜드, 수잔 라이스, 여기 나오죠. 빅토리아 누랜드, 수잔 라이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 백악관과 국무부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오점을 남긴 사람들이 중심 인물들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바이든 정부에. 그리고 또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 정부 시절 우크라이나 관련 총 책임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때 바로 우크라이나는 완충국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버퍼 스테이트. 완충국이라는 건 강대국들 사이의 위치에 긴장 관계를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국가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확 미국 민주당, 사실상 미국 민주당이잖아요. 오바마 정부가. 예? 지금 바이든 정부고. 트럼프 정부 때는 이런 이슈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이 이런 사태를 원한다고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게 보는 게 적확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관계를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여기서 한쪽으로 확 틀어서 엄청난 재앙이 닥친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는 절대로 우습게 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보다 핵무기가 더 많습니다. 참고로 러시아가 미국보다 핵무기를 지니고 있는 국가와는 어느 정도 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해야 될 일은 지금 상황을, 지금 사태를 누그러뜨리는 겁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간 관계를. 자꾸 기름 부을 게 아니라. 근데 기름 붓고 있어요. 지금 미국 바이든 정부 보면. 올해 초 근데 미국은 노드 스트림 파이프라인을 없애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러시아를 상대로. By President Biden. If Russia invades, that means tanks or troops crossing the border of Ukraine again. Then there will be no longer a Nord Stream 2. End to it. We will bring an end to it. But how will you do that exactly? Since the project and control of the project is within Germany's control. We will. I promise you, we'll be able to do it. 그리고 모든 정황을 미뤄볼 때 노드스트림 파이프라인은 미국이 파괴시킨 걸로 보입니다. 노드스트림 파이프라인 없앤 것을 놓고 블링컨 국무장관은 엄청난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러는 동안 러시아는 외교 관계를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누구 편 들었죠? 러시아 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메인스트림 미디어만 보면 안 돼요. 모든 게 다 미국한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느니, 우크라이나한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느니, 그런 식으로 보면은 너무 1차원적입니다. 오펙도 사실상 러시아 쪽 편 들어준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도. 오펙 플러스, 세계 주요 산유국 모임인 오펙 플러스 하루 200만 배럴 감산 결정 지난주에 했었죠. 미국은 막 화가 났죠. 러시아와 보조를 맞춘다. 이기적이고 잘못된 결정이다. 사실 72년 만에 트럼프 정부 들어서 에너지 독립국 됐는데 독립국 되기 싫어한 거잖아요. 바이든 정부. 아니야, 우리는 에너지 의존해야 돼. 오펙한테 구걸하는 모양새가 참 어처구니가 없죠. 미국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너지 동맹, 70여 년 동안 이어진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너지 동맹에도 상당한 균열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브릭스 잘 아시죠?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그리고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금을 중시하는 국가들입니다. 연준이 싫어하죠? 근본이제 강력한 동맹군을 형성한 거예요. 러시아가. 브라질,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와 손을 잡으면서. 마냥 미국, 나토한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크라이나한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데 과연 정말 모든 게 미국, 나토, 우크라이나한테 좋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때가 됐어요. 그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마냥 미국, 민주당 편 든다고 그게 과연 옳은 걸까요? 미국은 잘못한 게 없는 걸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데 있어서 미국은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여러분께서 생각하십니까?